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세포의 근원과 종류. 면역세포면 면역세포, 면역이 면역이지 무슨 면역세포의 근원과 종류. 제가 항상 뭐든지 공부할 때에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의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파고드는 것이 가장 깊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세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습할게요. 지난주에 항암제 작용 기전 세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 옛날에 썼던 것들이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중에 세포독성 항암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DNA를 분해하거나 DNA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세포를 죽이는 건 무슨 엄청난 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부작용도 너무나 엄청나니까 엄청난 독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DNA를 합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해하는, 분해시키는 그런 작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포가 죽는다는 것 또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DNA 문제다. 예. 그중에서 이제 미세소관 억제제, 뭐 신생혈관 억제제 이런 게 있는데, 미세소관 억제제는 아직도 이제 쓰고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서 지금 잘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 표적 항암제는 사실 이제 표적 항암제 나올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능은 각종 수용체 및 유전인자를 억제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항암과 관련돼서 억제해야 될 수용체 또는 유전인자가 한 10대까지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억제를 하니까 이게 잠시 효과가 있다가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3기, 4기 때는 어 들어볼까? 빨리 내성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따로 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로 봐. 해야 될 것은 어 항암제를 먹으면서, 근데 항암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암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엄청 이렇게 응축된 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거든요. 대신에 암세포가 금방 내성을 가지죠. 금방 적응을 해 버리죠. 다시 말하면 어떤 수용체가 음 쓸 수 없게 되면은 다른 수용체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음 표적항암제 쓸 때는 반드시 어떤 표적항암제가 약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암세포가 표적항암제를 배출시키거나 저항하는 그런 지전을 억제할 수 있는. 아이고, 시끄러워. 예. 백진 선생님 음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제 어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만들어낸 약을 같이 먹어 줘야만 효과가 있다. 세포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클 때는 그렇다.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야 맞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전염물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쓰는 약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야 되고, 만약에 석 달을 썼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어 선생님, 그러면 항암제를 썼을 때 암이 그렇게 크기가 줄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병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선 억제만 돼도 커지지만 않아도 이게 약효가 있는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거 갖고는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에 맞는 다른 조치도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포가 스스로 하는 일을 흉내 내 갖고 인간이 약을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과학적으로 만든 약은 한계가 있는데, 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또는 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약을 식물세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음식도 세포를 먹는 거거든요. 고기를 먹는다, 동물세포를 먹는 거고 식물을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 식물세포를 먹는 거거든요. 이 식물세포가 동물세포 못지않게 엄청나게 유능한 능력이 있다. 각종 약을 많이 만들어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항암제가 면역항암제죠. 면역항암제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암세포의 면역세포 회피 작용을 억제한다.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자기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또 면역세포가 주로 이제 T세포가 다가왔을 때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면역항암제다. 가장 최신 항암제다. 그렇다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최신,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종 암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가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면역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는 거구나. 면역세포가 제대로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암은 완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암은 누가 치료한다? 면역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 네네. 선생님, 네. 보통 이제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세포의 문제죠. 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면역력을 올린다 그러면 되게 착각하는 거죠. 뭔가 뭘 먹으면은 면역력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잘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아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암제를 먹는 것은 암세포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쓰는 것이고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밤낮 없이 치료하는 것은 면역세포다. 그러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완치되느냐? 우선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해야 된다. 두 번째, 세포 내에서 암세포를 스스로 정상세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물질들, 세포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약이 있다. 그 약이 잘 통하도록 해야 된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작용, 면역세포의 활동, 그다음에 세포가 만들어낸 약, 그것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는 치료다. 그냥 그럼 면역 단적으로 얘기하면 암은 면역세포가 치료하는 거다. 다른 거 전혀 아니다. 그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4 가지?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근원적인 정보와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 3강 할 때 정보 에너지를 공부했던 이유가 정보 에너지하고 사실은 발생학을 같이 해야 좀 더 명확한데 약간 발생학을 섞어 가지고 면역세포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PDL1 Programmed Death Ligand 1이라고 하는 어떤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T세포는 PD1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PDL1과 PD1이 딱 결합을 해버리면은 암세포를 T세포가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PD1이 암세포의 PDL1으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약을 넣어서 이 약이 여기 딱 붙게 만들어요. 약이. 그러면은 T세포가 암세포의 PDL1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단순한 거죠. 그죠? 예. T세포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면역세포가 종류가 많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 T세포가 왜 제일 중요한가? 두 번째 복습. 그래서 복합천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응고물질 제거하는 거, 기질세포 증식 억제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오디시, 자가복제 억제하고, 메틸기, 이거 참 중요해요. 메틸기. 여기서 엽산이라고 하는 게, 엽록소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먹어야 돼. 녹황색 채소를 안 먹으면은 이게 결국은 메틸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는 암세포는 이제 심익이 작동해서 메틸기가 싹 분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세포인 거고, 우리 정상세포는 많은 부분이 메틸화되어 있죠.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어떤 세포는 간으로만 역할을 하고, 어떤 세포는 피부로만 역할을 하고, 만일에 거기서 메틸기가 다 분해되면 그게 암처럼 막 커져.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생명체가 돼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틸기가 충분히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메틸레이션을 시키려고 해도 메틸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암 하시는 분들은 항상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럼 채소를 어떤 채소를 먹을 것이냐? 녹황색 채소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그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지만 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해서 그 에너지를 전자에 담아갖고 탄소가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낸 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약해진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 약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아무 병해충이 없게 만든 것은 약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채소가 만든 약이거든요. 병충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약이 필요한데 다 보호를 해갖고 키운 것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녹황색 채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노지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채소 뭐 종류 많이 있잖아요.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내일 당장 뭘 하셔야 되냐면은 호박을 키우셔야 돼요. 스티로폼이든 사과박스든 뭐 화분이든 호박을 하나 키우세요. 그럼 그 호박 구덩이 한 두세 개면은 호박잎 진짜 여름 내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에는 고추를 키워요. 가지, 고추, 네, 고추. 그래서 가지. 가지, 그다음에 오이, 이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나가서 그거 이렇게 따가지고 잎이랑 고추랑 같이 따가지고 씻어서 바로 드시면은 진짜 맛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맛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자가 빛 에너지가 가득한 전자고 약이 잘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슈퍼에서 사 먹는 것보다 50배 효과가 있어요. 50배. 1대 50이에요. 전자 함유량이, 에너지 함유량이. 그래서 그것이 항암하시는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늘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이제 메틸기, PKM2 경로를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암은 당대사를 하는데 일반 세포보다 당을 훨씬 많이 흡수를 해요. 왜냐하면은 정상세포는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38개의 ATP 포도당 한 분자당 38개 만드는데 암세포는 2개밖에 2개 내서 10개 그거밖에 못 만드니까 그 대신에 굉장히 빨리 만들거든요. 굉장히 에너지를 빨리 만드는 대신에 적게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가 PKM2 경로거든요. 이 PKM2 경로를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글루타민 억제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희석 프로틴 27, 70, 90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천연복합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치료가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그 야채를, 그 채소를 바로 떼어서 그때그때 먹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따고 나서 한 기간 언제까지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돼요? 저는 한 2, 3일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네. 사실은 냉장고 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좀 시들시들해 보이지만은 모든 식물은 사람의 피부보다 훨씬 더 보호막이 강력해요. 그래서 뭐 이게 상하지만 않으면은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세 번째 이제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한다. 면역세포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5가지: 호중구, T세포, NK세포, B세포, 수지장세포. 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쨌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암을 완치하는 것은 면역세포다. 항암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뭘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갖고 암이 치료가 된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NK세포,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지방세포에서 그걸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NK세포를 바꿔서 집어넣는 그런 치료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때 NKT세포 막 치료법 이런 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거기까지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면역이란 무엇인가 개념부터, 면역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면역은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다. 면역세포가 하는 일. 면역, 그러면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뭘 먹으면 되고, 뭐가 부족하면 비타민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면역세포다. 그럼 세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면역세포는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가 뭔지는 대충 아는데 그 세포하고 내 손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하고 다른 세포냐? 뭐가 다르냐? 원래 원래 같은 세포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으니까. 같은 거예요. 다만 그중에서 DNA 중에서 어떤 것은 자물쇠가 잠긴 거고 어떤 것은 자물쇠가 풀린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면역력,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것은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는 무엇이냐? 세포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이제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구분하는데, 선천면역은 이게 면역세포가 아주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면역은 원래 우리가 타고난,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가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DNA상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적응면역을 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암 환자들은 비록 면역세포는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능력이 되게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왜 그러냐? 얘네들 싸울 때마다 기록하고 새로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을 하고 그래요. 그게 적응면역이에요. 어떤 전투를 벌일 때마다. 그러면 피 검사했을 때요, 선생님. 네. 백혈구 수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수치는 상관없고 비록 숫자는 적어도, 왜냐하면 골수세포, 조혈모 세포가 계속 이제 항암제 때문에 망가지니까 수치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백진원 선생님도 이번에 수치 보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적혈구, 혈색소 이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속에서 작동하는 그 세포 하나하나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을 앓으시는 분들은 다른 병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내 몸을 믿어야 됩니다. 내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또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하죠. 저 보세요. 저 병원에 가서 딱 약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치료하지. 돈 별로 안 들였어요. 별로 안 들인 게 아니라 거의 안 들였어요. 돈 들일 일이 없더라고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면역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이 세 가지 일을 해요. 비자기, 내가 아닌 것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분해를 시켜버리는 식이에요. 근데 내가 아닌 것과 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HMC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식세포나 또 B세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막 아작을 내요. 세균 같은 거를 완전히 분해가지고 거기서 이만한 그 조각을 제시를 해요. HMC2에다가. 그래갖고 이런 놈이 들어왔다 하고 인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항원 대시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어쨌든 나인 것과 내 몸의 세포인 것과 내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T세포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요. T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조혈모세포, 뼈 속에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흉선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훈련을 받는데 100개가 들어가면 한 4~5개밖에 못 나와요. 거기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내 세포의 어떤 조각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T세포가 딱 물었을 때 이걸 콱 물면은 사형을 시켜버려요. 살짝 물면은 너는 합격. 그래갖고 살아나요. T세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을 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면역에 있어서. 내 세포가 아니다. 그걸 딱 알아차려가지고 그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암이든 기생충이든 내 세포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그걸 공격하는 것이 면역이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만 있으면 간단해요. 근데 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비자기 관용. 내가 아닌데 공격을 안 해. 내가 아닌데 공격하려면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닌 다른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 세포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세포 수가 60조 개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한 100조 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세포도 보면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별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건 내 몸의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내 몸의 유전자도 대부분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이상해요. 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을 알아차려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아닌 것을 또 이렇게 관용해 주는 봐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걸 조절해 주는 T세포가 있어요. T 레귤러터리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가 아니지만 같이 살아야 될 것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얘를 공격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걸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이제 복잡했어요 그때부터. 그다음에 또 이게 필요한 작용. 이 기능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면, 이게 서로 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해조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해조류. 왜 그러냐면은 항암하다 보면 막 며칠씩 밥을 잘 못 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에 이제 유익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익균들이 음식이 공급이 안 되면은 반란을 일으켜요. 음. 그 독성을 막 뿜어내요. 그래서 만일에 금식을 오래 했거나 또는 아무튼 몸이 되게 힘들었거나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반드시 미역, 다시마 뭐 이런 해조류들을 예, 해조류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해조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속에는 나 아닌 나도 많이 살고 있다. 미역세포가 그걸 만일에 다 죽여버리면 큰일 난다. 대표적인 게 수정란.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세포가 들어왔을 때에 그 비작이거든요. T세포가 바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벽에 딱 착상했을 때 한 78% 정도가 이렇게 유산이 된대요. 통계적으로. 그게 유산이 안 되고 임신이 되게 하려면은 그 수정란하고 같이 들어온 TR 세포, T세포 중에서 이 비자기 관용을 조절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것이 작동을 해줘야만 이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의 지능의 범위를 월등히 뛰어넘어요. 면역이 기능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괴체해요. 나 자신을 공격해요. 최옥실 선생님 문제가 지금 이 문제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아무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내 세포인데 나를 공격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TR 세포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결론이 나겠지만은 그 원인을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효과 있는 약이 없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좋은 약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T세포 중에서 이 억제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면역 세포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이작이든 작이든 간에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균형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고장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게 왜 고장 나느냐? TR 세포가 왜 고장 나느냐? 현재까지 밝혀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스트레스예요. 난 스트레스예요. 당하지. 5% 스트레스예요. 피가 스트레스라서 놀래서 자연 근데 최영실 선생님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안 쉽나요? 하는 대개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내 뒤에 그거 좀 하는 이상 거의 다 예,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둥, 뭐 왼밤이 들어 오른밤도 내주라는 둥.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것이 사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올 때에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죠. 그런 영성을 갖추기가. 근데 이제 암에 걸리면은 딱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저도 그래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아와서 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뭐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암이 딱 걸리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어. 열심히 살았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선은. 선생님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쉽게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암과 면역세포의 관계에 있어서 면역세포가 암을 다 치료한다 그러는데 내용은 아주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구별하는 거, 그 암세포이든 세균이든 그것이 들어왔다고 온데 다 알려요. 인터루킹이라는 걸 통해서 온 사방에 이렇게 면역세포한테 다 알려요. 그리고 B세포나 T세포는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전투를 벌일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공격을 지시를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 공격 지시 안 하면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지시하는 T 헬프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암세포나 또는 HIV 같은 것들이 왜 치료가 안 되냐면은 에이즈, 공격을 지시하는 T 세포를 무력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B세포, 뭐 호중구, 수지상 세포, NK 세포 다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공격 지시하는 세포를 암세포가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세포는 스스로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방식이 대개는 독성 화학 물질을 확 부어요. 근데 그 독성 화학 물질이 뭐예요? 독성 화학 물질이 독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 치료할 때 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일단은 잘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려서 먹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좋다고 하는데 도무지 입맛이 안 땡긴다 그러면은 피자 먹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제가 라면 좀 좋아하는 편인데 라면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암 걸렸다고.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예, 밤에 몰래 차 타고 나가서 영동 군에 가면은 저기 김밥집 김밥 하나 시켜서 라면 맛있게 먹고. 예, 아무튼 항암하실 동안에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하는 무기, 아미노산도 그렇지만 지방도 엄청 필요하고요. 뭐 아미노산 당연하죠. 핵산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직접 생산해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암세포가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암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전자 재조합이에요. B세포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이번에 항암 공격을 했어요. 암세포하고 막 전투를 벌여서 이겼어.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 암세포를 다음에 다시 공격할 때는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유전자 재조합을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면역세포는 정말 대단하다. 믿을만하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예, 어디서 왔습니까? 이 면역세포는 어디서 왔냐면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모든 세포 중에서 원시생식 세포를 기억해야 돼요. 원시생식 세포. 이게 뭐냐면은 세포 하나가 막 이렇게 분열해 가지고 이제 몸을 만들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이것들이 갑자기 중간에 두 개의 층으로 탁 정렬을 해요. 그래서 위에 공간 하나, 아래 공간. 이 위에 공간이 양막 공간, 밑에 공간이 난황 공간이 돼요. 그래서 두 개, 이게 두층 배합판이라고 해요. 두층 배합판이 나중에 삼배엽이 돼가지고 그것이 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에 원래 이렇게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거잖아요. 이 세포가 이 세포로 분화가 뭔가 약간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 세포인 상태에서 원시 생식 세포, 그러니까 원래 세포를 여기서 보관을 해요. 따로 보관을 해요. 이 난황 공간 벽에다가 따로 키워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난황 공간, 그러니까 원시 생식 세포를 원래 원본 세포를 여기서 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는 내 몸의 원래 처음에 원래 모양에서 하나도 분화되지 않은 원래 그 모양을 가진 세포를 키워 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생식소로 들어가요. 생식소가 남자는 이제 정소라고 하고 여자는 난소라고 하죠. 나중에 이렇게 이게 몸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 난소와 이게 생식소가 생기는데 남자는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정소가 되고 여자는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난소가 돼요. 이 정소와 난소 안에 원래 원시 생식세포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그 원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원시 그 생식세포가 누구에게나 다 보존되고 있어요. 원본은 항상 새로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원시 생식세포가 이제 정자와 난자로 변해요. 나중에. 근데 정자로 난자로 변하는데 정자는 원래는 정원세포의 형태로 있어요. 난자는 난원세포의 형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시생식세포, 그러니까 반쪽짜리 세포가 아니라 원래의 세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감수 분열을 해요. 염색체가 반쪽짜리 세포로 바뀌어요. 정자, 그래서 나중에 정자로 나왔을 때는 반쪽짜리 세포가 되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세포가 돼요. 왜? 둘이 만나야 되니까. 둘이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획을 한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자와 난자가 막 생기는 그 시절에는 남자는 누구나 여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누구나 남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억압을 받아요.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결혼하고 나서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당연히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맞기 힘들어. 그래서 서로 미워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죠? 대부분. 백 선생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살면 그때부터 서로 미워해요. 근데 몸은 그게 아니에요. 몸은.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는 한은. 예,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처음에 나한테 들어왔던 원시 생식세포, 가장 원본 세포가 활성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원기가 소실됐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소실된 게 없어진 건 아니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를 적절하게 잘 작동시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남자가 우리 남편이 좀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여자 보기를 뭐 목석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위험하다. 큰일 났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 속에서 그 대신 이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맑은 정신으로 잘 억제하고 잘 좋은 방향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인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온기가 소실되었는지 온기가 작동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들었고 치료가 잘 안 된다.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원기부터 점검을 하거든요. 원기가 소실되었다. 원기가 작동 안 한다 그러면은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 양절주 요법 중에서 원기 기동이라는 요법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자, 그런데 우선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자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원래 온전한 세포였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꼬리를 내요. 꼬리를 내고 원래 세포들은 꼬리를 잘 내요. 꼬리를 내더니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 최소한 수백 개, 많은 뭐 천여 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와 꼬리로. 그래가지고 이 꼬리를 칭칭칭칭 감아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없고 음. 핵만 있는 거죠. 핵만. 이 모양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 끝에는 난자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탑재하고 이 속에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감은 이유는 꼬리를 막 흔들어서 헤엄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한 번 사정할 때 한 3억 개 내지 5억 개 나간다 그러잖아요. 나가기 전에 다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그래갖고 이 중에서 200명 너희들은 최정예 부대 끝까지 도달해야 돼요. 나머지는 가면서 다 방어하는 역할을 맡아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정자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일 작거든요. 세포 중에서 5마이크로미터. 난자도 처음에는 온전한 하나의 세포였어요. 이것이 나중에 분열을 해요. 근데 정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핵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난자는 주변에 뭐가 굉장히 많아요. 잔뜩 영양물질을 잔뜩 갖고 나와요. 이 정자 안에는 또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만 개인가 그래요. 10만 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하나의 수정 세포가 됐을 때 그 착상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 예. 그게 모성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포는 하나하나 자기 의식이 있다. 굉장히 적절하게 잘 단련된 수련된 자기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인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핵과 핵이 합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은 반쪽짜리 핵이죠. 정자의 핵도 아빠의 유전자 반쪽, 난자 핵은 엄마 유전자 반쪽. 그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죠. 예.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이 속에 들어갈 때 꼬리도 같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꼬리에 있는 건 다 분해되고 한 5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한 50개 정도만 남아요. 근데 이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별로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 세포가 전능한 줄기세포가 돼요.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토티포턴트, 전능한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 지금 이 상태가 전능한 줄기세포예요. 만능 줄기세포는 아까 봤던 이 상태가 만능 줄기세포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일에 뭐 우리가 면역세포가 되려면 조혈모 세포가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줄기세포거든요. 그것이 중간엽 줄기세포, 메젠카이머 스템셀이에요. 스템셀.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같은 줄기세포가 아니다.
이미 간의 줄기세포인데 그것은 이미 간이 된 줄기세포예요. 메젠카이머 스템셀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조혈모 세포도 줄기세포이지만 그것도 메센카이머 스템셀이에요. 그렇다면은 각 장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만능한 줄기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만능한 줄기세포가 어딘가에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각 장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은 원래 있던 플로리포턴트 스템셀이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면역력은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빠의 반쪽짜리 세포, 엄마의 반쪽짜리 세포가 합해진 하나의 세포에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눈도 되고 코도 되고 간도 되고 위장도 되고 팔도 되고 가슴도 되고 다 됐는데 그러면은 면역세포하고 그러면 다른 세포와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같은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면역세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것은 다 자물쇠를 잠궈 놓고 있는 것이 면역세포다. 응? 다른 것.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을 시켜놓고 내가 면역세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디메틸레이션 시켜놓은 거, 열쇠를 풀어놓고 나머지는 다 열쇠를 잠궈 놓은 것이 면역세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면역세포가 워낙 빨리 생기고 막 싸우고 빨리 죽고 그러거든요. 금방 소멸되고 해체되고 막 그러면은 얘네들은 좀 다른 건가 보다. 그냥 마치 발가락의 때처럼 워낙 많기도 하니까 발가락의 때처럼 그냥 소멸해도 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심장에 있는 세포나 면세포나 세포 하나하나의 가치는 똑같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원래 사진입니다. 여기서 아까 두층 배합판이 된다 그랬죠. 그게 3배합이 돼가지고 3배합이 됐을 때에 그 3배합이 똑같은 세포로 싹 바뀌어요. 그래갖고 맨 위에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요. 이게 관이에요, 관. 이 속이 비어있는 관이에요.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절, 소마이트가 생겨요. 마디가 생겨요. 마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게 이거예요. 자, 이걸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꼬리고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콘이에요. 여기가 뇌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신경관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튜브처럼 관이 쭉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관이잖아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세포가 막 증식하니까 올라가겠죠. 관의 바깥에서 세포가 증식할까요? 관의 안쪽에서 세포가 증식할까요? 안쪽에서. 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요추 2번이에요. 요추 2번. 허리 2번. 그래서 허리 2번과 이 위와 이 밑에는 근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을 원기기관이라고 해요. 원기기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콱 막히면서 이렇게 세포들이 막 삐져나와요. 그게 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는 원래 본체예요. 원래 본체. 그래서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뇌와 척수예요. 이게 뼈가 아니고 척수예요. 척수. 뼈 속에 있는 신경 다발이죠. 신경 다발인데 그 안에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되게 작지만은. 그래서 항상 모든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창조물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사람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뭐예요? 산. 새로운 삶을 살 때는 산을 쌓아야 됩니다.
도시 땅은 너무 비싸고 조금밖에 못 사잖아요. 산은 똑같은 돈으로 엄청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예. 선생님 그 신경하고요. 신경 릉이 무슨 뜻이에요? 릉을 인제 이렇게 경사진들을 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신경능 주기세포라는 게 이게 막 나와요.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분절, 소마이트 분절이 막 생겨 있잖아요. 이게 분절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 속의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얼굴, 뇌, 뭐 두개골 다 만들어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관이잖아요. 관이 동그랗게 접히는 단계에서 딱 부딪히는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라는 게 나와요. 신경능. 이게 신경관이거든요. 신경관인데 접합되는 부분, 거기에 경사져 있어요. 경사져 있는 데를 능이라고. 이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 나와서 그게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신경능 줄기세포가 지금도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 몸에서 신경능 줄기세포, 몸을 만드는 원래 그 세포들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만들어질 것 같죠. 제가 지금 10년째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장치가. 근데 그거는 논문이 안 나와요. 음. 그거를 찾는 겁니다. 왜? 그것이 혈액세포의 가장 근원이에요. 음. 그것이 면역세포의 가장 근원이에요. 이것이 몸도 만들지만 온갖 장기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은 면역세포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는 어른이 되면은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논문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어른이 돼도 만들어진다. 이런 논문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경능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견해야 만들어진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발견해야. 근데 인제 이 주변에서 발견을 하긴 해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인 뇌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쭉 마무리 하나 나와요. 그게 코 올팩토리 버브라고 해요. 그 후각신경. 그러니까 우리 후각신경이 1이 나와요. 여기까지. 여기서 뇌로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가 눈쯤 되겠죠? 여기가. 그래 이렇게 보면은 뇌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제일 가운데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최욱실 선생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뇌실 치료 앞으로 이제 하실 거거든요. 이 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 여기서 뭐 하냐면은 뇌척수액을 만들어요. 뇌척수액. 여기서 뭐가 만드냐? 여기 약간 빨갛빨갛한 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모세혈관들이에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몸에 항상 뭔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요. 그 뇌실, 그러니까 뇌의 가장 중앙에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뇌실이 측뇌실이라고 해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제3뇌실이 되고 또 여기로 이렇게 연결돼서 제4뇌실이라고 해요. 여기에 양쪽 두 개 있으니까 측뇌실, 좌측뇌실, 우측뇌실. 그다음에 여기가 내려와서 제3뇌실, 제4뇌실. 여기서 뭘 만드냐 하면 하루에 약 450ml씩 뇌척수액을 매일 만들어요. 그럼 이것이 뇌척수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선은 뇌의 무게를 줄여줘요. 뇌가 한 1.5kg 정도 되죠. 근데 뇌척수액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뇌의 무게를 50g으로 밖에 못 느껴요. 1.5kg, 1.4kg 정도 되는데 그 뇌척수액이 잘 순환이 되면은 뇌가 아주 건강해요. 뇌척수액이 만 순환이 안 되면 어딘가에 맥히면은 바로 병이 와요.
아니 내 혈관이 막히면 병이 오는 건 알겠는데 뇌척수액이 막히면 뇌척수액이 이렇게 여기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 해서. 코로 새서 나오는 경우에 코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어지러워서. 이 뇌척수액이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순환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순환을 해요. 꼬리뼈까지. 그러니까 뇌와 뇌척수, 아니,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전부 다 감싸고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 순환하는 그림 모습이 어떻게 순환이 되냐면은 그거를 찾아놓는다는 게 안 찾아놨네. 어떻게 순환이 되냐면요. 어이? 아이. 어이구, 이걸로 보셔야 되겠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뇌척수액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뇌척수액은 어떤 심장이라든가 어떤 동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거하고 반대로 맥박이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뇌 전체를 순환을 해요. 뇌 전체를. 그래서 그래서 이 속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뇌척수액은 뭘로 돼 있냐? 뇌척수액이 뭘로 돼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이거든요. 물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이게 관이라고. 그래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세포가 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게 콱 막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삐져나간 게 뇌고 여기 막혀서 그러면은 배아줄기세포에서 몸이 되어질 때 처음에 몸을 만들던 그 세포들이 어디에서 막혔어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 이 세포가 이제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을 만들던 그 세포들이 여기서 지금도 만들어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만들어져요. 이거에 대한 논문이 나온 지가 2010년 정도 돼서 이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까지만 해도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는 어른이 되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교모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뇌암이 생기는 거예요. 뇌암을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마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게 변이가 돼갖고 이리 와서 암이 되는 거예요.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세포가 배양돼 갖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뇌실하 영역이라고 해요. 서벤트리칼. 이 영역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속에서 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포도 배양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원래 몸이 만들어질 때 쫙 올라왔다가 쭉 여기서 콱 막혀서 여기서 계속 세포는 만들어졌어요. 세포는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우리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신경능 줄기세포라고 해요. Neural Crystal Stem Cell.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수 줄기세포를 생각하잖아요. 이건 메젠카이멀 스템셀이죠.
플로리포턴트가 아니거든요. 플로리포턴트하고 메센카이마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플로리포턴트 만능줄기세포는 자기 스스로 필요한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어떤 세포가 돼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줄기세포고 여기 와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골수세포가 돼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딱 결정해 놓은 것이 조혈모 줄기세포예요. 그럼 이 조혈모 줄기세포의 원래 줄기세포가 뭐냐? 그것을 저는 신경능 줄기세포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뇌척수액이. 뇌척수액 속에는 신경능 줄기세포가 있어요. 신경능 줄기세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뇌실의 막을 뚫고 나와서 뇌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뇌실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도는데 매일 450ml씩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딘가로 가겠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정맥동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정맥혈로 들어가요. 정맥혈.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맥혈관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골수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는 이렇게 원래 플로리포턴트 스템셀, 플로리포턴트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신경능 줄기세포다 이렇게 인정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신경능 줄기세포로 봐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골수로 들어와가서 조혈모 줄기세포가 돼갖고 두 개로 분화되고 이게 쫙 분화돼 가지고 계속 분화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면역세포예요. B세포, T세포, NK세포, NKT세포, 뭐 수지상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대식세포.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어디예요? 뿌리는 네. 그 뇌 척수액이 잘 안 흐르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막혔겠죠? 왜 막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뇌는 혈관도 막히고 잘 막히고 하는데 뇌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혈액도 엄청 많이 쓰고. 뭔가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게 뭔가 또 부산물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스트레스예요. 양줄료 할 때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들잖아요. 들 때 대부분 그냥 가벼워요.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100% 맥힌 사람입니다. 그럼 되게 무거우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해야 돼요. 치료 효과는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하면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할까? 뇌척수액이 잘 안 흐르면은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이 생겨도 잘 치료를 못해요. 혈액순환도 지장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절류를 하면 잘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어쨌든 면역세포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것의 근원은 무엇이다?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정자난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래 처음 하나의 그 세포, 그것 원판이 누구에게나 보관되어져 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질이다, 세포다 생각하면은 뭐 그게 보관되어 있으면 어떻고 안 되어 있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젊은 날 유난히 고독 많이 타고 유난히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예. 사춘기 지나서 유난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추측해 보세요. 예. 원시 생식 세포가 에너지를 발현하면서 에너지와 정보를 발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지배를 해요.
그것은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주로 호르몬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져서 증식이 된 거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냐? 암세포 얘네들만 제대로 활동하면은 별거 아니다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Neural stem cells, the missing link between hematopoietic and neurogenic niches. 헤마토포이틱 니치라는 헤마토포이시스라는 게 조혈모 세포예요. 헤마토포이틱 IE 들어있죠.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의 보금자리 니치. 그다음에 네, 신경세포들의 보금자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뇌실 사진이에요. 뇌실 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뇌신경이 되고 어떤 건 척수신경이 되고 또는 어떤 것들은 또 신경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줄기세포예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NSC 뉴럴 스템셀 프로제니터 NSC 전구 세포들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직접 간다.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는 동안에 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포가, 신경능 줄기세포가 여기서 발견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분화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조혈모세포에서, 음.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저자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조혈모세포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와 이것의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이 아니냐, 신경능 줄기세포가 아니겠느냐. 이 이후에 이제 논문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일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검증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연히 여기서 예측수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골수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이미 골수 안에는 골수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해요. 만일에 항암해갖고 그게 다 죽어. 그게 계속 죽잖아요. 항암제 하면은. 그럼 이걸 모자라면은 보충하는 원판 세포가 작동을 할 것이다. 그 원판 세포가 어디서 오느냐? 뇌실에서 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백혈병 치료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 병을 치료하는 치료 원리가. 그러면은 조혈모 세포의 줄기세포는 무엇인가? 신경능 줄기세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줄기세포, 신경능 줄기세포의 근원, 그 근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신경능 줄기세포의 근원은 배아세포죠. 수정세포고, 수정세포의 근원은, 이게 수정세포이자 또 원시생식세포죠. 그의 근원은 정자와 난자. 정자와 난자의 근원은 정원세포, 난원세포. 정자와 난자는 반쪽짜리지만 원래 반쪽짜리가 아니었다. 누구나 자기 몸속에 원본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100살 산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이 그렇게 나와요. 텔로미어를 계속 보완하고 수선하고 해갖고 세포가 이렇게 살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본 정보, 원판, 원생식세포의 정보와 에너지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그냥 막 남봉꾼처럼, 가사노바처럼 막
음량의 조화를 찾아서 세상을 이길 텐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너무 내 영혼을 힘들게 해. 또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도 아직은 답은 못 찾고 있지만 어쨌든 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 몸, 정소와 난소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생성 또는 증식하는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조혈모 줄기세포는 그 근원은 그런데 어디서 존재하냐면 골수 속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서 생성돼요.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세포가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수지성세포, 마스터, 비만세포 이런 걸 쫙 분화가 될 뿐이지 거기서 완전한 세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포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딱 만들어지자마자 탁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히 이게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숙되거든요. 어디서 증식하는가? 그게 림프입니다. 림프.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림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절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수관 얘기를 해요. 쓰레기 하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림프절 속에는 면역세포들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서 활성화가 돼요. 거기서 성숙해요. 훈련도 받고. T세포는 따로 흉선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요. 그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요. 실전 훈련.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실전 훈련까지, 특수 훈련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면역세포들이,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근원이 활성화되게 하고, 또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젠카이머 스템셀이 있는 상태에서는 골수 속에 있다고? 그럼 골수 속에 어떻게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림프절? 어떻게 하면 림프절에서 잘 순환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답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뇌실에서 플로리포턴트 스템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스트레스 감정 의식과 가장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 죽겠어.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항암 활동 안에는 나 정말 좋아 죽겠어. 뭐든지 그냥 이렇게 막 배우가 되듯이 연습하시면 돼요. 배우처럼. 평소에 똑같이 대화하다가도 뭔가 좀 막 과하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막 책상을 치면서 감동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형성되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감사해.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최고 중요하다. 물론 뭐 약도 있고 뭐 많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좋아 죽겠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글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뭐 감정의 안정 의식이 고양돼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왜? 암 치료가 그리 만만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안 되고 좋아 죽겠어.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조혈,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뼈 속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척추, 이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늑골, 특히 이게 장골, 엉덩이뼈, 대퇴골, 이거 다 조혈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란색이 보이죠. 이 노란색은, 빨간색은 면역세포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고, 노란색은 지방, 영양분 이런 것들이 저장돼요. 나이 들면서 이게 변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 나이 들어서 이 척추뼈 이쪽, 늑골, 그 다음에 이쪽 대퇴골,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다치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상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뼈와 근육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뼈와 근육은 똑같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뼈 세포일 뿐이에요. 뼈 세포의 특성상 그 안에 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딱딱할 뿐이에요. 근육에는 뼈에 비해서 인이 적을 뿐이에요. 그리고 뼈 속에는 또 칼슘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뼈의 물성이 딱딱할 뿐이지, 뼈는 마치 무쇠와 같이 뭐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뼈 속에도 혈관도 들어가고 림프관도 들어가고 신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뼈와 근육은 하나예요. 뼈와 근육. 그러면 근육과 뼈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면, 이 속에 어떤 물질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근육이 필요할 때 여기서 물질들이 나와요. 뼈 속에서 물질이 근육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근육에 사용되고 나면 다시 뼈 속으로 들어가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칼슘이 나오거든요. 근육을 쓸 때 칼슘이 나와야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나올 때 인도 같이 나와요. 이 근육이 튼튼할 때는 근육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려줘요, 뼈 속으로. 다 쓰고 나서 되돌려주지를 못하면 그때부터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칼슘 지제를 먹잖아요. 칼슘은 굉장히 예민한 물질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뭉쳐요. 어디든지 가면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 탄소하고 뭉치면은 탄화칼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칼슘은 제일 조심해서 먹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칼슘을 먹는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칼슘도 골다공증도 골다공증이지만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려면은 이 뼈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뼈를 강화시키려면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육과 뼈의 상호작용이 아주 친밀해야 돼요. 물론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늘 잘 먹고 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이 이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신비로운 거, 제가 포크레인을 못할 줄 알았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부를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포크레인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면허를 먼저 땄어요. 소형 포크레인. 그 교육만 받으면 되거든요. 면허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빌린 데 갖고 2달씩 빌렸어요. 2달 빌려갖고 죽으라고 하는데 운동 엄청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 힘들게 운동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백진 선생님 골프 좋아하시면 참 정말 다행이고요. 수영 좋아하시면 수영을 진짜 매일같이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뭐 수영 어떤 모임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좌를 듣거나. 영동군에도 지금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장 완성되면은 저도 골프를 칠 생각을 그 파크 골프는 아닌데 일반 골프하고 달라요. 뭐 그냥 비슷하면 되죠. 뭐. 아니 근데 그 파크 골프는 네. 그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이 네. 그 망치처럼 생긴 거 들고 운동이 거의 안 돼요. 운동이 안 돼요? 네. 그럼 할 수 없이 수영을 다녀야 되겠는데 스킨 수영이 더 나으실 거예요. 지금 아직 선생님 하실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70대 후반 뭐 이런 분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 앞에 이제 개울이 하나 큰 개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발 사가지고 오리발 수영 스노클링 사가지고 그래서 그 올갱이 좀 많이 잡으시면 네, 보여주세요.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그러면은 물론 근육을 증식하는 세포 유전 신호를 암 세포로 안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는데 엄청 중요하다. 죽으라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다. 땀을 빨 벌리면서도 막 재밌어서 하고 그다음 피곤해서 막 깊이 잠자고 이게 최소한 1년 계속 돼야 됩니다. 1년. 꼭 필요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9시 35분인데. 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선생님. 네네. 아까 막 이렇게 근원으로 가가지고 결국 보면 선생님이 네. 음양의 조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암이 치유되기 위한 근원은 뭐 감정, 뭐 의식, 뭐 이런 게 이 내실도 결국에 근원은 음양의 조화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결국 결국 음양의 조화가 가장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만물이 만들어질 때 음양에서 시작됐거든요. 음. 예, 모든 치유는 음양의 조화에 거기에 근원인가요? 연관이 있는데 면역도 과하면 안 되고 또 면역도 반대 작용이 있듯이 음양의 조화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면역은 다른 답이 없어요. 잘 해야 됩니다. 아니, 상당히 주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순환을 잘 시켜야 되죠. 이게 뭐 많이 잘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순환이 잘 안 되면. 얘네들이 성숙되는 과정이 참 신비로워요. 훈련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혈액순환이 기본이고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림프 순환을 잘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하고 또 백진현 선생님은 그 원적외선 그거 하시고 또 신부온열도 좋고 또 마사지 같은 것도 참 좋고 그래요. 특히 고주파는 아주 최고예요, 사실은. 고주파는 깊이 열을 낼 수 있어서 이 림프계를 잘 순환시키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최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 고주파를 온몸에다 해요, 선생님?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요일별로 이제 암 부위가 있는데도 꼭 해야 되지만 특히 이쪽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배 굉장히 중요하고 겨드랑이 부분, 목 이쪽 다 중요합니다. 등도 마찬가지고. 네, 여자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팔다리는 안 해도 되나요? 네? 팔다리. 예, 팔다리도 뭐 팔다리까지는 할 거 없고 여기 하시면 됩니다. 림프만 생각한다면 혈액순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느낄 때 어딘가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신경하고 림프하고 연결해서 같이 중복되는 그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각 세포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약을 쓸 때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래서 진짜 면역세포를 우리가 믿을 만한 건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질문 하나요. 네네. 양절유기를 쓰면 네. 이게 그 뇌실이 뭐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는 뭔가요? 네. 우선은 CST라고 들어보셨죠? 크레니오세크럴 테라피라고. 2개 천골요법. 아, 예, 맞아요. 2개 천골요법. 그게 이제 사실은 뇌척수 치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신비화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두개골이 여러 개의 뼈로 나눠져 있어요. 뼈가 한 통이면 이게 참 불가능한데, 그래서 거기에 그 사이사이로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두개골을 좀 조정해 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뇌실은 정 가운데 있으니까 뇌실로 에너지를 통하는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잘 처리가 됩니다. 에너지란 게 전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몸속의 변화는 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에너지가. 그러니까 양질의 전자를 넣어준다는 게 그럼 몸이 병이 있으면 전자가 많이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그 양이 적어진다는 의미신가요? 뭔가 이제 막혔으니까요. 막혔다는 게 세포들이 죽거나 세포에 핵이 죽거나 죽은 세포들이 엉켜 있거나 이런 거죠. 그럼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신경은 전부 전기적인 작용이거든요. 결국은 신경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포를 살려내니까. 그 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배아 줄기세포를 황우석 박사 그 연구한 과정 보면은 이제 핵을 빼가지고 다른 세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증식시키잖아요. 네네. 세포 하나가 2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2개가 되겠어요? 전기를 찍 하면 2개가 됩니다. 아, 에너지 문제죠. 결국은 에너지를 넣는다는 얘기구나. 선생님 맛있겠다. 선생님, 제가 돼지띠입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양절유기를 머리 말고 이렇게 팔다리나 몸을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다 되는데 고주파가 더 쉽죠, 양줄류보다. 팔다리도 다요? 팔다리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